초보 셀러분들이 제품의 원가가 500원짜리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 역마진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플라워님 대답부터 먼저 제가 좀 해드릴게요. 플라워님께서 저희 링크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상품 이제 가격 설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. 이제 가격을 설정하려면 우리가 세트로 가야 됩니다. 이 세트 설정에 가셔 일단 내가 신규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세트명은 내가 구분하기 좋은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뭐 2차 가공, 1차 가공, 옥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식별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진행을 좀 했는데 내가 세트명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세트명을 설정을 잘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내가 세트 설정한 게 지금 밑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 셀러분들의 세트가 많아지잖아요. 그럼 내가 뭐 오른쪽에 보시면 마켓 수수료, 마진율, 상품명 뭐 이렇게 다 요약본이 나오지만 그래도 제목만 보고 아 이거다 저거다 라고 판단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 나만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세트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 세트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세트를 잘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여기 이제 신규 생성 들어가서 세트를 처음에 할 때 세트명을 테스트로 할게요. 제휴사는 내가 이 세트를 어떤 마켓에 어떤 아이디에 적용할 것인가. 이제 복수 아이디를 선택하면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. 복수 사업자 연동이 이제 11월 중순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그 중에 이 세트는 내가 올릴 때 셀리어스 고유의 본 제품의 코드에 관해서 내가 가공한 게 있다면 1차 가공으로 올릴 건지 2차 가공으로 자동 선택돼서 올릴 건지를 선택을 하고요. 명에 대해서 나 가공한 거 아니고 원본 그대로 올릴래 라고 하면 기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목록 이미지에 대한 사용 패턴 썸네일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 뭐 1차 가공 올릴 거야 라는 식의 또는 아니면 그냥 도매처에서 주는 원본에 대한 썸네일을 올릴 거야. 그럼 기본 1번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마지막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최종적인 이쁜 옷을 딱 만들어 놓고요. 마진부터 해서 어떤 마켓에 올릴 건지 그리고 뭐 가공한 걸 올릴 건지 원본을 올릴 건지 썸네일은 가공한 걸 올릴 건지 원본을 올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 설정을 해놓고 또 배송비는 무료인지 유료인지 유료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 설정해 놓고 요 옷을 내가 선택한 상품에 적용을 해서 등록 버튼만 누르면 내가 적용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세트 개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플라워님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설정 요 판매가 설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십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10원에 우리가 10%랑 만원에 10%랑 다르지 않습니까? 제가 이 판매가 설정 이 로직을 짤 때 계산했던 게 제가 셀러 할 때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계산 방식이긴 하지만 초보 셀러분들이 제품의 원가가 500원짜리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 역마진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지금 이거를 계산식을 다 설명을 하면 엄청 소수점 한 뒤에 8자리까지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미만일 때는 반올림을 하게 되면 1이라는 숫자만 커져도 500원 미만이면 그 비중치가 크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 틀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역마진 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올림 처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금액이 작을수록 약간 마진율이 내가 설정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1번으로 돼 있잖아요. 지금 보이십니까? 여기 보이죠? 여기에 1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. 1번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2번부터 5번까지 계속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액대별로 마진을 제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. 자, 1원부터 지금은 9,999원까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나는 500원 밑으로 좀 민감하니까 500원 밑으로는 내가 다 똑같이 10% 설정해 버리면 500원 밑으로 원가인 제품을 팔다 보면 가끔씩 역마진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설정하려면 500원 해놓고 마진은 내가 평균 10%로 본다면 넉넉하게 보세요. 500원짜리 밑으로는 10%든 10%든 사실 그 원화로 따지면 뭐 5원, 10원, 10원 뭐 이런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게 사실 판매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수치는 아니거든요. 내가 501원짜리를 사나 505원짜리를 사나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가격에 대해서 저하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역마진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500원 미만에서는 가격대를 조금 높여서 저 같으면 한 50%
또는 80% 또는 그래도 주문 들어오는 걸 난 겪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한 30%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. 자, 수수료는 옛날에는 한 12% 받는데 요즘은 이제 제휴 할인부터 해서 마켓에서 이제 부담하는 비율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 저는 얘기할 때 평균적으로 12%를 수수료를 보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%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제가 말하는 전제는 이렇게 초반에 세팅하는 값인 거고 안정성 있게 이렇게 해놓고 올려보시고 주문 들어오면 마켓 관리자 페이지를 가면 정산 예정금하고 수수료는 얼마 냈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. 그런 걸 한번 봐서 한번 내가 샘플링 검사로 다 가격대를 한번 바로 잡는 그런 액션은 필요합니다. 그걸 누가 해주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업이니까. 초반에 이제 손해보지 않게끔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수수료 15%로 설정을 하고 이거는 오픈마켓 수수료입니다. 뭐 쿠팡에서 보는 수수료,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6% 보겠죠. 그럼 저 같으면 한 8% 올립니다. 이것저것 제휴 할인해서 주문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2%에서 2% 정도 다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. 쿠팡은 카테고리마다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적으로 11%, 12% 왔다 갔다 하니 저희는 쿠팡도 러프하게 한 14%에서 13%로 마켓 수수료를 설정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.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많이 하니까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. 스마트 스토어의 공식 수수료가 거진 이것도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한 6% 잡아도 저는 한 8% 정도 잡습니다. 그리고 즉시 할인율은 뭐냐면 이게 문구가 마켓마다 다 달라요. 이 즉시 할인율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판매자가 내가 10,000원에 올렸는데 내가 임의로 이거를 20% 할인해서 싸게 팔래 라고 하는 영역의 할인율을 전부 다 즉시 할인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임의로 내 판매가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요새 제휴 할인하는 게 있죠.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내가 모르는 거 말고 내가 판매할 때 판매되거나 판매하기 전에 설정을 할 때 판매가의 몇 프로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할 거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판매 가격을 할인한 것들을 적용할 때는 이 즉시 할인율 부분을 건드시면 됩니다. 이게 마켓마다 좀 달라요. G마켓 같은 경우 판매자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혀 있고요.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하고 11번가 옥션, 롯데온 이름이 다 다릅니다. 명칭하는 이름이. 그래서 그거는 한번 쭉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.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마켓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. 마켓에 가입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? 판매자로. 그래서 상품 등록을 수동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할인율 적용하는 섹션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보시고 11번가에서는 이 판매자가 할인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. 되게 쉽게 되어 있거든요. 즉시 할인율은 저는 0%로 설정을 할게요. 정말 초보라면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 올려보고 팔리는 걸 겪어보는 데까지가 제일 중요한 경험치이기 때문에. 자, 포인트 마일리지 이것도 마켓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. 어떤 데는 포인트, 어떤 데는 마일리지, 어떤 데는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내 물건을 산 소비자들한테 결제 금액의 몇 프로를 돌려주겠다, 마일리지를 주겠다, 이런 식의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이 부분으로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작성을 하면 이게 마켓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즉시 할인율은 이렇게 할 거고요. 포인트 마일리지는 이렇게 할 거고 하면 판매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집니다.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상품 DB들을 마켓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마켓에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할인율을 적용해서 올릴 거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올리시면 되는데,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. 초보자들은 이걸 설정한다고 해서 매출이 0원에서 갑자기 몇 천만 원씩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기타 추가 금액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%, 8%, 1에서 500원까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이제 자동 계산되어져서 나오거든요. 그러면 원가가 500원인 제품을 셀리어스에 소싱해서 팔 때 내가 이렇게 위에 마진 30%, 수수료 8%로 설정했을 때 결국은 실제 노출 가격은 780원으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.
우리가 이거 이제 마진율을 곱하기 전에 원가에 이제 더해서 이 계산 방법을 그대로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걸 주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어떨 때 썼냐면 옛날에는 나는 11번가 같은 경우 옛날에 무료 배송이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무료 배송을 이라는 전략을 쓸 때 11번가 난 무료 배송으로 올리고 싶어 라고 할 때 위에 이제 배송비를 무료로 해놓고요. 보이시죠? 배송비를 무료로 해놓고 그러면 나는 배송비 무료로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배송비 무료로 사게 되면 나는 공급사한테 이 배송비를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2,500원에서 3,000원 정도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형태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는 뭐 700원짜리 한 개 팔아서 2,500원, 3,000원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사실 그거는 판매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. 엄청난 실수죠. 그래서 무료 배송 전략을 쓸 때 만약 이 공급사의 배송비가 3,000원이다. 그럼 난 무료 배송하고 이 판매가 자체에 3,000원을 녹입니다. 이 3,000원을 녹여서 공급가 자체에 3,000원을 녹여서 이 마진율로 계산이 들어가 버려서 최종 판매가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배송비 수수료가 옛날에 뗐던 마켓도 있고 안 뗐던 마켓들도 많지만 지금은 거의 배송비 수수료가 거의 다 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떤 마켓은 떼고 안 떼고 그런 게 잘 모르시겠다라면 그러니까 이 마진 계산기의 시트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역마진이 안 나가게끔 모든 장치를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떤 곳은 배송비에 대한 마진을 보니 안 보니 이런 거를 잘 모르시겠다라면 근데도 난 무료 배송 전략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 공급사 배송비를 주시고 여기에 무료를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의 판매가가 높게 형성은 되지만 제품이 한 개 주문 들어왔을 때의 배송비에 대한 로스율은 없어지는 거죠. 근데 그런 제품들은 옛날에는 간혹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700원짜리 제품인데 내가 무료 배송인데 배송비를 녹여내서 이제 무료 배송으로 11번가에 올렸어요. 그러면 판매가가 약 한 4,500원, 4,300원 정도 되겠죠. 근데 원래 700원짜리 제품인데 4,300원이야. 그러면 그거를 제품을 뭐 한 개 사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. 무료 배송이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2개, 3개, 4개 담다 보면 우리는 판매가 자체가 4천 얼마니까 배송비가 계속 추가적인 이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되게 앉아서 엄청난 마진을 보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매를 한 고객들은 대부분 보시면 반품이 많이 옵니다. 또는 환불 요청이 옵니다. 왜냐하면 700원짜리 제품을 내가 3개 샀어. 그럼 12,000원이잖아요. 그죠? 13,000원 정도 되겠죠. 4,500원 무료 배송으로 녹아냈으면. 난 13,000원 주고 제품 샀는데 제품 받아보니까 700원짜리 제품 딸랑 3개 왔네? 왜 이러지?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? 나는 이게 예를 들면 그 간혹 가다가 그런 제품 중에 혹시나 또 썸네일에 지우개를 한 개 파는데 썸네일에 뭐 지우개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썸네일로 있어요. 그럼 나는 박스가 오는 줄 알았다. 그래서 이렇게 비싼 줄 알았다라고 착각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품이 많이 오고 사실 장기적인 수익으로 가긴 힘드니까 초반에는 무료 배송보다는 그냥 유료로 설정하셔가지고 웬만하면 3,000원 언저리로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3,000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뭐 이걸 2,500원으로 하시게 되면 공급사들 중에서 배송비가 3,000원인 곳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소비자들한테는 2,500원 배송비를 받지만 내가 배송비를 공급사한테 내는 건 3,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500원 로스가 나게 되죠. 그래서 내가 소싱하는 공급사들의 일단 제품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. 그 제품들이 그 공급사마다 가장 높은 배송비를 가진 공급사의 배송비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보다 싼 공급사들의 제품은 무조건 역마진이 안 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진은 여기다 줬고요. 수수료는 여기다 줬고요. 그러면 또 내가 임의로 할인할 땐 여기다 줬고요. 고객한테 돌려주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여기다 줬고요.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봐 기타 추가 금액을 한 100원 정도는 또 추가해볼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하여튼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500원까지 설정을 했으면 2번을 딱 누르시면 501원부터 딱 카운터가 되거든요. 자동으로. 그럼 그 다음 가격대 구간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한 3,000원 때까지는 한 20%? 아까 수수료 8%라고 했죠.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왔는데 또 3,001원이 딱 되어 있죠. 이때는 뭐 999를 하면 이제 이 3,001원 다음 가격부터는 이 하단에
뭐 10% 마진을 따른다. 모든 가격이 이 안에 웬만하면 들어오겠죠. 안 들어올 것 같으면 9999로 많이 쓰시면 돼요. 꽉 채우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만약에 5,000개를 이 세트를 적용했어요. 그럼 그 5,000개 안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요 구간, 요 구간, 요 구간에 대해서 각각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계산대로 마진이 적용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이해되시나요?